여러분, 만약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지금 다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75살의 한 노신사가 반세기 만에 첫사랑과 극적으로 재회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50년 전 그날 받은 작은 선물 하나를 평생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왜 헤어졌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재회의 순간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지금처럼 아스팔트 도로도 없고 자동차도 거의 다니지 않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김동수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매일 맨발로 흙길을 뛰어다니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노는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죠.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웃으며 해맑게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동수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건 초등학교 5학년 봄날이었습니다. 바로 전학생이 온 날이었죠. 교실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도시에서 온 그녀는 마을 아이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 하얀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파이는 그 얼굴. 동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비추던 장면, 그리고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그 느낌. 11살 소년에게 찾아온 인생 첫 번째 설렘이었습니다. 야, 동수야. 너 지금 얼굴 빨개졌다? 옆자리 친구의 놀림에 동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귀까지 새빨개진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동수는 수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진의 집과 동수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등하교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매일 함께 학교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수야,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해? 숙제하고 심부름 가야 돼. 너는? 나도 비슷해. 그럼 같이 걸어가면서 숙제 얘기 나눠. 이렇게 시작된 우정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동수는 자신의 우산을 수진에게 씌워주곤 했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더라도 말이죠. 수진은 그런 동수를 보며 항상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동수야, 너 감기 걸리겠다. 같이 쓰자. 괜찮아. 나는 원래 몸이 튼튼해.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수는 그날 저녁 내내 재채기를 해댔지만 다음 날 수진과 함께 걷는 시간만 생각하면 그까짓 감기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장소는 학교 뒤편 느티나무였습니다. 수백 년은 된 듯한 거대한 나무 아래 둘은 종종 앉아서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동수야,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우리 마을 같은 곳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수진의 눈은 그 꿈을 말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동수는 그런 수진을 보며 항상 생각했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럼 나는 나중에 수진 선생님한테 계속 혼나겠네? 바보, 왜 혼나? 너는 착하잖아. 그래도 수진 선생님이라면 혼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둘은 그렇게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을 잡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고 어깨가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 뛰던 그런 순수한 시절이었죠. 계절은 흘러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6학년이 되었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 가도 수진이랑 같은 학교면 좋겠다. 그럼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대학교도.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합니다.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에 갑작스러운 종지부가 찍히게 됩니다. 그해 가을 수진의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수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때 동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야, 미안해. 나 다음 주에 떠나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멀어? 한참 만에 겨우 짜낸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멀어. 기차로도 한참 걸린대. 1950년대의 서울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이었습니다. 전화도 흔하지 않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였죠. 초등학생인 두 아이에게 그 거리는 사실상 세상 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별 전날 밤 수지는 동수에게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동수는 저녁을 먹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막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미 수진이 와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달빛을 받아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왔구나, 동수야. 응. 왔어.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동수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꼭 만나게 될 거야. 동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니까요. 고마워, 동수야. 너랑 친구가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무서웠거든.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있어서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 됐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그녀가 울까봐 황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수진이를 만나서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잖아. 그래. 안 울게. 하지만 수진의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동수도 마찬가지였죠. 동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하얀 천조각이었는데 거기에 자신이 직접 바늘로 수놓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동수라는 두 글자. 서툰 솜씨였지만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나를 잊지 말라고. 수지는 그 천조각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동수야. 평생 간직할게.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 그리고 수진아. 응,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평생. 그 말을 하는 동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나도, 동수야, 나도 너를 잊지 않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가을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한참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족이 떠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낡은 트럭에 짐을 싣고 가족들이 하나씩 올라탔습니다. 동수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트럭에 올라타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작게 손을 흔들었고 동수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일었고 점점 멀어지는 트럭. 수진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수도 트럭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죠. 트럭이 사라진 뒤 동수는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12살 소년이 난생 처음 느끼는 상실의 아픔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거쳐 동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이 바빠지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뜸해졌죠. 마지막 편지를 받은 건 동수가 군대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동수는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직이었죠. 일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선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양가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고 나이도 있었기에 동수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동수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가을날 낙엽이 떨어질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을 때, 학교 앞을 지나칠 때, 문득문득 수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기억 속의 수진은 여전히 12살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지만요. 수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되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동수는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요.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아 가끔 고개를 내미는 그런 존재. 동수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갔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가고 딸이 결혼을 하고 어느새 손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또 흘러 동수는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어느덧 70을 넘긴 나이가 되어 있었죠. 아내와 함께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대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죠. 수진도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동수처럼 가끔씩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면 그 바닷가 마을의 흙길과 느티나무가 생각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동수라는 이름. 동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수지는 오랜 세월 동안 서랍 깊은 곳에 그 천 조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라고 수놓인 그 작은 천. 이사를 갈 때마다, 집을 정리할 때마다 그 천을 발견하면 수지는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은 옛 추억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기에 묻지 않았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 수진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남편마저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은 홀로 서울의 아파트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 천조각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간직해온 것. 실밥이 조금 풀리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동수라는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동수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나를 기억이나 할까? 수지는 그 천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70 중반의 노인이 된 지금도 그 이름만큼은 여전히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가을, 동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고향 초등학교에서 온 것이었죠.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을 초대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100주년이라. 벌써 그렇게 됐나? 동수는 편지를 읽으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학교에서 보낸 6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한 소녀. 영감, 뭐 생각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동수는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고향 학교에서 기념 행사를 한대. 가볼까 하는데. 그래, 가봐. 오랜만에 고향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내의 격려에 동수는 고향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수진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진은 서울로 이사한 뒤에도 가끔 그 학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명부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100주년. 한번 가볼까? 수진은 오랜 고민 끝에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바닷가 마을, 그 작은 학교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옛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행사 당일 맑은 가을 날씨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여러 세대의 졸업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70, 80 노인들까지 모두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흙길은 모두 포장되었고 낡은 집들은 새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만큼은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 동수는 천천히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물론 모두 나이가 들어 많이 변해 있었지만 이름을 듣고 나면 아, 그 친구 하고 알아볼 수 있었죠. 옛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학교를 둘러보며 동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곳이 생각났습니다. 느티나무. 동수는 천천히 학교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아니, 더 크고 웅장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그 나무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은빛 단발머리의 노부인.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스카프. 그녀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동수는 왜인지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상했습니다. 뒷모습만 봤을 뿐인데 왠지 그 사람을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세계. 여인의 손에 작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짝 펄럭이는 그것.
동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수진이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70대 노인이 된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만큼은 12살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여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수. 야, 정말. 동수야. 두 사람은 그렇게 5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치 운명처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은빛 머리, 구부정한 어깨.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천 조각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50년 전 어린 소년이 정성스럽게 수놓은 동수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실밥이 풀렸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걸 평생 가지고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정말 간직하고 있었구나.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이사를 몇 번을 가도 집을 옮겨도 항상 가지고 다녔어. 내가 잊지 말라고 했잖아. 동수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 감격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수진아. 두 사람은 천천히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50년 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했어? 했지. 너도, 나도, 아이들도 둘 낳고, 손주도 봤어. 나도 비슷해. 아들 둘, 손주는 셋이야. 담담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50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육아, 직장 생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인생.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서로는 마음 한켠에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동수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말해. 나 가끔 너 생각했어. 행복하게 살았는지, 건강한지, 나를 기억하는지 궁금했어. 수진의 고백에 동수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특히 가을이 되면 너 생각이 많이 났어. 우리가 헤어진 게 가을이었잖아. 맞아.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 트럭 안에서도 서울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울었지. 나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혼자 울었어. 친구들한테 들킬까봐 숨어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슬픈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행사장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느티나무 아래의 두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수진아, 선생님 됐다며? 내 꿈 이뤘네.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쳤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너는? 나는 무역회사 다녔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을 것 같아. 너는 원래 그런 아이였잖아. 너도 좋은 선생님이었을 거야.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겠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도 슬슬 끝나가는 분위기였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야,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동수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먼 길 조심해서 가. 너도 건강해. 두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손.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이제는 휴대폰도 있고 연락하기 쉬우니까.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여전히 보조개가 파였습니다. 그래, 좋아. 꼭 연락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50년 전처럼 슬픈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동수는 수진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너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고 가끔은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건강을 챙기고 추억을 나눴습니다. 동수의 아내도 수진의 자녀들도 이 관계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불륜이나 배신이 아니라 순수한 옛 우정의 재회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동수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후회하는 거 있어? 내 인생에서.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운 곳에 살았다면,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었다면. 그런 생각은 해. 근데 후회는 안 해. 우리 각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고. 그래. 맞아. 나도 그래. 내가 행복했다니까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 동수야.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응, 너도. 2023년 봄, 동수는 고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수야, 이 나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네. 그러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컸는데 지금은 더 컸어. 이 나무가 우리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을까? 그럴지도 몰라. 우리가 여기서 했던 모든 대화, 모든 추억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수야, 우리 늦게 다시 만났지만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야. 어떤 인연은 늦게 꽃이 피는 것 같아.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서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존재였어, 동수야. 내 인생에서. 나도. 수진아. 너 덕분에 나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무언가. 우정과 추억과 감사가 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소중한 감정.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사랑의 의미, 시간의 힘,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동수와 수진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 그들이 다시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50년 동안 서로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래전 헤어졌지만 가끔 생각나는 사람.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의미 있어진 그런 사람. 그리고 혹시 알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동수와 수진처럼. 인생은 길고 세상은 넓지만 또 묘하게 좁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